안녕하세요. 마루숲 꿀잠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어린 나이에도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큰 용기를 낸 특별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랍니다. 이제 함께 그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902년) 충청도의 작은 마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봄날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바로 유관순. 유관순은 어릴 때부터 씩씩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동생이 커다란 물통을 힘들게 들고 있으면 내가 같이 들어줄게. 하며 달려갔고, 친구가 넘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일으켜줄게 하며 손을 내밀어 도와주곤 했지요. 어느 여름날 마을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가 미끄러져 그만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보고 모두가 놀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 유관순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유관순은 재빨리 달려가 친구의 팔을 붙잡고 힘껏 끌어냈지요. 친구는 흠뻑 젖은 채 떨며 말했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유관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깜짝 놀랐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또 한 번은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시장 상인이 물건을 산 아이에게 거스름돈을 덜 주었는데 그 아이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유관순은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동전 하나 더 주셔야지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상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동전을 내주었지요. 하하, 네 눈이 참 밝구나. 네 말이 맞다. 그 상황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속삭였어요. 어린아이가 참 바르고 씩씩하구나. 이렇게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딱 구분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틀린 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바른 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유관순은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마음이 쑥 자라는 듯 했고, 책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열렸지요. 그런 유관순을 지켜본 부모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관순이를 서울에 보냅시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줘야겠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유관순은 고향을 떠나 서울의 이화학당이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유관순의 눈은 휘둥그레해졌어요. 덜컹거리며 길 위를 달리는 전차, 길가마다 북적이는 사람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높은 건물들까지 고향 마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요.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유관순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이화학당에는 멀리서 온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함께 먹고 잘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유관순도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공부했지요. 아침이면 종소리가 울리고 학생들은 기숙사 식당에 모여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지요. 오늘은 어떤 수업일까? 친구들과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이 되면 작은 등불 아래서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꿈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유관순도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길 곳곳마다 일본 군인들이 서 있었고, 시장에서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일도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억지로 쓰게 하고, 우리 한글은 마음껏 쓸 수 없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관수는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지? 언제쯤 우리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수록 유관순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9년이 되었어요. 나라를 잃은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슬픔과 답답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해 1월, 먼 나라 중국에서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크게 놀랐어요. 비록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황제가 다시 나라를 되찾아 줄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커져갔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남몰래 모여 만세운동 준비를 시작했어요. 밤이면 등불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은 작은 방에 둘러앉아 밖에 들리지 않게 속삭이며 계획을 나누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천에 붓으로 태극기를 그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글을 종이에 써서 나누어 가졌어요. 시장 상인들은 붓과 징을 가게 안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만세를 부를 날 그 소리를 합쳐 신호로 삼기 위해서였지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모일지 또 어떤 손짓과 소리로 시작할지도 미리 약속했어요. 북소리가 3번 울리면 시작! 깃발을 크게 흔들면 모두 함께 걷기! 아이들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일본 순사가 오는지 살펴보며 망을 보았어요. 누구는 천조각과 물을 준비해 혹시 다칠 사람을 도울 준비도 했지요. 이처럼 남녀노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 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처음에는 잡혀갈까 두려웠던 유관순도 사람들의 뜨거운 외침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도 해야 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그 순간 유관순은 곧장 앞으로 나서서 태극기를 힘껏 흔들며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힘을 얻어 함께 만세를 불렀지요. 그날 이후 유관순은 스스로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했어요. 유관순이 다니던 학교는 일본의 감시로 곧 문을 닫아야 했고 유관순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 유관순은 말했어요.
서울에서 수많은 분들이 독립을 외쳤어요. 우리도 만세를 불러야 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잡혀가면 어쩌지? 일본 군인들이 무섭잖아. 그러면 유관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외치면 두렵지 않아요.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큰 힘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움직였어요. 이웃들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를 외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는 농부, 아이들, 할머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손에는 태극기를 꼭 쥐고 있었지요. 그 앞에선 유관수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도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장터는 순식간에 커다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얀 깃발들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굳세어졌어요. 하지만 곧 일본 군인들이 달려와 사람들을 마구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그만두어라. 모두 잡아들여라. 장터는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파도 태극기를 꼭 쥐고 외쳤지요.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도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유관순은 결국 일본 경찰에 붙잡혀 서울의 서대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은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지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매일 무섭게 따져 묻고 괴롭혔습니다. 누굴 위해 만세를 불렀느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지만 유관순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대한의 딸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립할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유관순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정히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자유를 되찾을 거예요. 모두가 힘을 내어 작은 목소리로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어두운 감옥벽 안에서도 그 울림은 퍼져나가 희망의 불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의 날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유관순의 몸은 갈수록 약해졌지만 마음속 용기는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20살도 되지 못한 나이에 감옥에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유관순은 외쳤지요. 대한독립 만세! 그 목소리는 감옥 담장을 넘어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진 듯 했지요. 유관순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만세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태극기를 들고 목소리를 모았지요.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을 붙잡아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곳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나라에 퍼진 것처럼 만세 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본은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용감할까? 아무리 막아도 계속 일어나네. 그들은 마음속으로 걱정했어요. 게다가 만세운동 소식은 바다 건너 다른 나라들에도 전해졌지요. 세계 사람들까지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방법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신문도 마음대로 못 만들게 했었다면 만세운동 이후에는 이제는 신문도 내게 해줄게. 학교도 더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며 부드러운 척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는 마음대로 지워버렸고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쓰게 했지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자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학교에서, 나라 밖에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1945년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태극기가 다시 하늘 높이 펄럭였고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유관순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용기를 내어 나라의 독립을 외친 사람.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땅에는 유관순 열사의 용기와 희생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유는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모두에게 큰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목소리라도 바른 일을 위해 낸다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유관순 열사의 용기를 기억하며 따뜻한 꿈속으로 떠나볼까요? 마루숲 꿀잠 동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